또 TMI를 해야죠. 오늘은 뭘 할까 했었는데, 저기 시나가와에 갈 일이 있어서 시나가와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좀 보다 보니까, 낯익은 가게가 발견되었습니다. 츠나하치라는 가게인데요. 튀김 요리집이에요. 여기는 원래 제가 자주 다녔던 시오도메에 있었던 가게가 있었는데, 거긴 조그만 가게였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좋았던 게, 덴푸라, 튀김 요리죠. 튀김 요리를 주문을 하면 튀김이 보통 한 6개, 7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한 두세 개씩 튀겨서 저한테 넘겨주고 제가 먹는 속도에 맞춰서 튀겨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항상 신선한 튀김 요리를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가게였는데, 이번에 시나가와를 가보니까 여기는 너무 커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뭐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한 개, 이렇게 나눠서 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것들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시오돔에 있었을 때는 그 소금을 네 종류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들도 사라졌더라고요. 뭐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금액은 제가 저녁에 갈 때는 보통 7,600엔짜리를 먹는데, 낮에 점심에는 1280엔 붙어 있으니까 점심 요리를 한번 드셔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단기로 일본어를 늘리는 방법. 이 내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농담이고요. 사실 외국어는 전부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냐가 관건입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단어 배우고 문법 배우고 듣기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늘려가잖아요. 뭐 전공법입니다. 절대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 때문에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못한다고 주변에서 자꾸 츠꾸미를 날리는 상황이라 칩시다. 뭐 그럼 열받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복수를 해줘야죠. 열받게 한 한국인의 무서움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해봤습니다. 뭐 제 얘기였거든요. 여러 외국인 모임에도 나가보고, 구약쇼에서 제공하는 1대1 회화 연습 같은 것도 해보고, 난파도 해보고, 캐바쿠라도 가보고, 응? 이런저런 건 많이 해봤는데요. 처음엔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내가 사는 곳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일본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등등 몇 번 다녀보면 뭐 레퍼토리가 뻔해집니다. 뭐 최소한 거기까지는 자주 반복하게 되니까 완전히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 더 늘지 않는 실력. 뭐 업무 회의는 알아먹기 힘들고 그게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왜 처음 만나서 자기소개하는 건 아주 잘하게 됐죠?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학은 반복입니다. 어린애들 보면 똑같은 말을 무한히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은 그거 보고 잘하네 잘하네 하고 칭찬해주고, 애기들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뭐 문법도 모르고 말만 하는 거잖아요. 잘하네 하고 칭찬해주니까 모르고 따라해야 돼 익숙해지는 거죠. 일본어뿐만 아닙니다. 문법이나 단어는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문장 자체를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어딘가의 모임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우선 한국어로 문장화를 해봅시다. 그리고 그걸 일본어로 쓴 뒤에 열심히 표현을 가다듬습니다. 수십 번 읽으면서 괜찮은 문장이 될 때까지 가다듬죠. 여기서 수십 번 읽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단지 한두 번 구글 번역기에 돌려서 나온 거 붙여놓고 난 열심히 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학 배울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겁니다. 가급적 현지인들이 같이 있을 자리를 마련하세요.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얘기하면 멋지지 하고 생각하시고 그걸 문장화하세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의 시간에 일본인이 얘기한 내용을 빼먹지 말고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일단 첫 관문은 클리어입니다.
이것만으로 일본어가 통달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더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장을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어를 외웁니다. 일본어의 경우는 문법이란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예외가 많고 평소 쓰는 표현에 예외가 많습니다. 즉 통으로 외우는 게 더 편한 게 많죠. 그래도 처음 보는 표현이나 표현 응용을 위해서는 문법을 알아야겠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문법은 무시하셔도 될 정도고요. 이 필요성을 느끼는 타이밍이 왔을 때부터 문법을 공부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어휘를 늘려가는 방법인데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는 모든 메일을 전부 자기가 직접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상대방의 질문을 상상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적어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직무회화 능력이 늘어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의 경우는 구글 뉴스를 매일매일 받는 설정을 해놨는데요. 내가 사용하는 업계 정보들을 매일 받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매일 들어오는 구글 메일을 보면서 업계 정보도 보고 내가 이 내용을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준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발을 담근 업계에서는 영업도 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나니까 고객이 좋은 술집이 있다고 해서 칸다야 호르만 이자카야를 데려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모든 메뉴가 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전부 다 왼쪽은 물고기 변인데 오른쪽은 뭔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메뉴였습니다. 제가 그 버벅거리는 걸 보고 고객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일본어를 잘하는데 왜 메뉴는 못 읽니? 저는 그때 당시가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한 지 이제 1년 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면 고객들이 놀랍니다. 한국인은 1년만 공부하면 저렇게 유창해지냐는 편견이 들어갔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열받아서 공부한 것 뿐인데 아무튼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이런 순서로 필요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일본어를 준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